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간의 연애 후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여자예요. 결혼과 동시에 많은 일이 있었고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과거를 회상해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결혼 말고도 그 즈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엄마가 오래 기다려온 자신만의 식당을 오픈하게 된 것이에요. 엄마의 식당은 저희 모녀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희망이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25년 전 엄마와 저는 남편이자 아빠인 우리 집의 소중한 한 사람을 잃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한순간에 무거워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셨었죠. 동네 시장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옷가게 점원일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니며 방문 판매일까지 정말 저 하나만을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일찍 철이 들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딸이 되어 있었죠. 엄마가 가장 오래 했던 일은 바로 식당 일이었어요. 다른 일도 힘들었겠지만 식당 일은 유독 힘들어 보였는데 엄마가 걱정됐던 저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고 종종 묻기도 했었죠. 엄마, 손이 하루하루 거칠어져 가는 게 눈에 띄게 보여. 식당 말고 차라리 전에 옷이랑 속옷 팔고 했던 곳 있잖아. 거기가 낫지 않을까? 지금 사장님이랑 엄마랑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좋아. 사장님 부부가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셔. 그리고 엄마는 이상하게 옷보다 음식 만들 때가 훨씬 재밌더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그게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니? 그냥 그날의 피로가 다 가시는 느낌이라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우리 윤조가 있는데 엄마가 뭐가 힘들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윤조는 윤조 할 일만 잘하면 돼.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제 앞에서 힘든 내색도 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한 채 세상을 버텨왔죠. 어려운 시간을 다 헤치고 지나와 정말 엄마만의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 날, 저희는 둘 다 부둥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더 꾹 참고 살아온 거 내가 다 알아. 너무 고맙고 미안해, 엄마. 우리 윤조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빠 없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커져서 고마워. 엄마의 식당은 엄마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런지 첫 개 엎치고 손님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남편은 본인의 일도 바쁠 텐데 주말에도 엄마 가게에 와서 일손을 보태주었어요. 그런 배려심 있는 모습에 그와의 결혼을 더 결심한 것도 있긴 했지만요. 남편 역시 아빠 없이 잘 자랐지만 크게 모나지 않고 할 일 알아서 해가며 큰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를 소개했을 때 엄마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갔을 때 저 역시 환영을 받았었죠. 우리 치원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예쁘고 인상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너무 좋으세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당장 혼수얘기가 나올 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저 둘이 잘 살면 됐지? 나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고마워요. 참, 아빠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알다시피 나도 남편이 없어요. 치원이랑 치수다. 나 혼자 키웠어요. 네,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뭐. 워낙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라 일찍 이혼하긴 했는데 그게 아이들을 위해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가끔 생각하기는 해요. 엄마, 난 괜찮아요. 잘 커져서 나야 고맙지. 저희 엄마가 작년에 식당을 오픈하셨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엄마가 푸짐하게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을만이라도 감사해라. 식당 일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전에 더 힘든 일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드시대요. 다만 조금 더 멋진 일을 해야 제가 시집갈 때 안 창피할 텐데 식당집 딸로 키워보내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요즘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식당 일이고 청소 일이고 다 맡은 바 열심히만 하면 최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두 번째 엄마라고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었어요. 엄마도 마음 놓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상한 두 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식당 일을 전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설아, 너까지 일 시키고 싶지 않아. 가끔 엄마 도와주는 것이면 몰라도 네가 이 식당에 완전히 몸담는 건 엄마가 싫어. 엄마가 원치 않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가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계속해. 결국 저는 제 일을 계속하면서 너무 바쁠 때 가게에 가서 손을 보태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주변에 축하가 이어졌어요. 자기야,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보자. 우리 딸이 아기를 갖다니 엄마가 다 눈물이 난다. 세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새아기가 복도 많지.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너는 앞으로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거라. 이듬해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고 건강하고 예쁘게 쑥쑥 커주었어요. 육아는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더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야, 치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네? 서방님이? 드디어 결혼하시는 거야? 너무 잘 됐다. 다다음 주에 집에 인사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식사하자. 좋아. 서방님의 결혼 소식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들떠 있었고 미래의 동서를 처음 보는 날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치원시 안사람 되는 하윤조라고 해요. 환영해요. 차분한 목소리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서방님의 여자친구는 굉장한 호감형이었어요. 세상에, 치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인사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대화가 끝날 즈음에 왜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기분이 좋아 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 집은 아무래도 경진시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 낫겠지? 치수가 출퇴근 좀 불편해도 배려해 주렴. 네, 그럴 생각이에요. 경진이가 이미 병원에 자리 잡은 것도 그렇고 소문도 잘 나서 제 욕심만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경진이를 따라가는 게 맞죠 뭐. 머쓱하게 웃는 서방님을 보고 그제야 여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와, 대단하다. 의사라니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뭐 특별할 것 없어요. 여기 경진 씨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사돈될 분도 의사시래. 경진 씨는 치과 쪽이고. 와, 그 말로만 듣던 의사 집안 살면서 처음 봤어요. 동서의 아빠 역시 안과 쪽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그 뒤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동서는 치과 의사였어요. 입이 딱 벌어지는 스펙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에서는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집안이다. 아빠가 의사인데 그 딸도 의사라니. 그러게, 역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건가 봐.
우리 상우는 아빠가 뭘 시켜줘야 할까나? 당신 애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건 좋은데 뭐 공부하라고 윽박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뭐 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 난 상우가 뭘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의사면 자기도 좋아할 거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날의 유쾌했던 의사 동사와의 만남 뒤로 제 앞에는 뜻밖의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어요. 얘 윤조야, 이번 주말에 나랑 백화점 좀 가자. 이번 주말에요? 저 친구 결혼식 있어서 가야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친구 결혼식이고 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치수 결혼하는데 혼수 좀 보러 같이 가. 나 혼자 힘들어서 못 가. 서방님 결혼 혼수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야지 왜 어머니가 보세요. 둘이 좋은 걸로 사야죠. 거기가 의사 집안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좋은 브랜드고 명품이고 한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거기가 보통 집안이니? 다 최고급으로 할 텐데 나도 구색 좀 맞춰야지. 아무튼 토요일에 우선 여기로 와서 같이 출발하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에게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 번도 제게 그렇게 무례하게 전화한 적도 없었고 툭툭 내뱉는 말투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치수 쳐댈 사람이 꼬막을 좋아한다더라. 이번 주에 우리 집 오면 꼬막을 좀 해줄까 하는데 와서 박박 깨끗하게 씻고 손질 좀 해놔라. 조개에서 이물질 씹히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으니까 잘 봐가면서 몇 번이고 씻어야 돼. 내가 치과에 커피랑 디저트를 좀 보낼까 하는데 네가 좀 직접 가져다 주고 오렴. 그 배달 라이더들 하도 거칠게 다뤄서 커피 다 흘리고 그러면 어떡하니? 치과에 직원들 다 같이 먹으라고 내가 커피랑 디저트 넉넉히 20개 정도 주문해 놨으니 그거 갖다 줘. 하루 종일 남의 입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달달한 거라도 먹으면서 당 보충해야지. 커피 식기 전에 조심히 잘 들고 가야 돼.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윤주야, 치수 신혼집 청소 좀 같이 가자. 네? 저랑 어머님이요? 거기 입주 청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알아. 그런데 남이 해주는 게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해줬겠어. 너랑 나랑 가서 구석구석 손 안 닿은데 청소 좀 더 하자는 거지. 항상 위생이 중요한 직업인데 집부터 깨끗해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저도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결혼식 전에는 저와 아들 상우가 그날 일을 옷까지 단속하시더군요. 너 그 분홍색 원피스 입지 마라. 그거 아주 싼 티나. 네? 그거 전에 어머니가 예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누구 결혼식이니? 의사 집안이랑 사돈 맺는 자리에 그 원피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옷 하나 없니? 그 옷 단정하고 튀지 않아서 결혼식에 입어도 괜찮다니까요.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치수 결혼식에 오지 마. 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이게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고. 네가 치수 형수 되는 사람인데 꼬라지가 이래서 어디 사람들 앞에 서겠냐고. 너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까지 먹칠하는 거야. 어머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연신 옷장을 뒤적였어요. 상우 쟤는 뭐 입힐 거야? 제 옷도 뭐가 이렇게 없니? 어린애가 편하게 입고 노는 옷이 많지 뭐 정식적인 옷이 있겠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내일 인터넷으로 주문할 생각이었어요. 인터넷? 또 싸구려 사려고? 인터넷에도 좋은 거 많이 팔아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내가 여기 30만 원 놓고 갈 테니까 너랑 상우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옷 골라놔. 사진 꼭 찍어서 보내고 내가 오케이 하면 그때 사. 탁자에 돈 뭉치를 던지듯 놓고 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화려한 거칠 하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죠. 동서네가 의사 집안이라고 너무 과하게 난리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완전히 저의 속을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윤조야, 네 서방님 결혼식에 엄마도 가서 축하해줄까 하는데 겸사겸사 사돈도 뵙고. 진짜? 결혼식에 오게? 그래, 와서 같이 식사하고 좋지 뭐. 내가 어머님한테 말할게. 저희 엄마는 일부러 장사할 시간까지 빼가면서 서방님의 결혼식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역시 좋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 이 말을 전하자 갑자기 반색을 하더군요. 뭐? 사돈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치수 결혼식까지 오신다고. 괜찮다고 전해드려. 식장이 어차피 엄마 집 근처이기도 하고 서방님 결혼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와서 어머니랑 상우도 다 같이 보고 좋잖아요. 좋은 날인데. 아, 굳이 뭐 좋은 날 무슨 흥을 깨시려고 그러시나. 네? 흥을 깨요? 저희 엄마가요? 아니, 오신다고 쳐봐라. 그럼 저쪽 경진이네 사돈한테는 뭐라고 소개할 건데? 거기는 다 의사동문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객으로 올 텐데 식당 일하는 사돈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냔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셔서 결혼식에 오라고 하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기보다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오시나 하는 거지.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의사 집안 결혼식에는 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하객으로 오라는 법 있어요? 저희 엄마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무시했다고 그러냐?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지.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뛰쳐나왔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말 못할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그 후 남편의 중재로 시어머니는 마지못한 사과를 했고 그 일은 유야무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결혼식에 오지 마시라 했고 까맣게 탄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맞이에 분주하더군요. 의사 며느리를 맡게 된 것을 축하해주는 지인들도 그걸 의기양양하게 받아들이는 시어머니도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서방님과 동서에게는 딱히 악감정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괜히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특별히 명절이 아니고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가 돌아왔고 저는 전처럼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고기 상자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외출 중인 사이에 저는 혼자서 고기를 손질하고 요리도 해놓고 있었어요. 갈비도 하고 육전도 하고 찌개까지 해놓고 남은 건 소분해서 넣어놓았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동서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동서도 같이 왔네? 네, 잘 지내셨어요, 형님? 그럭저럭. 어떻게 같이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턱을 잡고 있었고 동서가 부축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지금 마취가 풀리고 있어서 통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마취? 시어머니가 그때 아픈 입으로 오물조물 말하더군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 임플란트 해줬다. 임플란트요? 동서가 어머님 해드린 거야? 네, 이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요. 아프면서도 뭐가 기분이 좋은지 시어머니는 희죽희죽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 아프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병원이라도 모시고 갔을 텐데. 뭐하러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유명한 치과의사인데.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 난 괜찮아. 저는 괜히 입을 삐죽거리긴 했지만 솔직히 동서에게 고맙더군요. 형님도 혹시 이 아프시면 지체 말고 바로 저희 병원에 오세요. 고마워.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다 네가 해놓은 거니? 네, 엄마가 또 고기 보내주셔서 가져와서 요리했어요. 지금 나 좀 봐라.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갈비를 뜯게 생겼니? 질긴 육전을 먹겠니? 찌개도 시뻘겋게 끓여놨네. 아,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내가 먹지도 못하는 것만 해놨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도 명절을 앞두고 제가 미리 가서 이것저것 요리를 좀 해두고는 했는데 오늘은 임플란트를 했다며 고기 요리를 해놓은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임플란트 하신 줄 몰랐죠. 그럼 진작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다 부드럽고 순한 음식들로 준비해놨을 텐데. 넌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냐. 도무지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어요. 휑 하고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와 동서는 굳은 듯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맛있다, 고맙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제게 무안을 주었고 그게 동서 앞이라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나름 한다고 한 일이 욕을 먹을 일인지 분하기도 했고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이가 아파서 좀 예민하신 걸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형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는 동서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이 사건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었고 시어머니는 또 마지못한 목소리로 사과 전화를 했더군요. 윤조니? 내가 그날은 아파서 좀 신경질적이었던 것 같구나. 그렇다고 너는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휑 가버리니? 그건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명절 전에 항상 제가 고기 들고 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임플란트에서 아프니 올해는 질긴 고기 요리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좋았잖아요. 저는 나름 맛있게 해드린다고 가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다고.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아니었고 억지로 전화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의 할머니인데 또 미워해봤자 뭐하나 싶어 저도 마음을 풀기로 했죠. 그렇게 그의 명절은 서운한 마음 반, 어수선한 마음 반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죠. 어느 주말 저녁 친정 엄마가 다급히 제게 SOS를 쳐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윤조야, 지금 시간 괜찮니? 응, 상우도 애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나 혼자 있어. 왜? 그럼 여기 가게에 좀 빨리 와줄 수 있어? 주방 이모 한 명이 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는데 오늘 단체 예약이 엄청 많아. 와서 잠깐 일순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옷 챙겨 입고 바로 나갈게. 엄마의 부탁에 저는 바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날 식당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홀서빙을 했죠. 아, 드디어 끝났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빴네. 그치 엄마? 오늘따라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많니? 우리 딸 고생했네. 윤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마워. 뭐 이런 걸로 고맙대. 당연한 걸. 앞으로도 예약 너무 많거나 힘든 날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바로 뛰어올게. 자, 이거 가져가. 또 반찬 해줬어? 엄마도 힘든데 뭐 반찬까지 만들어줘. 너희 시어머니도 가져다 드리라고 2통씩 넉넉히 했어. 가는 길에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가. 시어머니는 나물 좋아하시잖아. 이번엔 5가지나 무쳐봤어. 맛있어 할지 모르겠다. 아유, 엄마도 참. 알았어. 가는 길에 들러서 드리고 갈게.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저울질하며 못되게 군 일들에 대해 일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툭 하면 시어머니가 드실 반찬까지 만들어 제 편에 보내고는 했었죠. 전에는 엄마가 만드신 반찬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했던 시어머니였는데 동서가 들어온 후로는 집밥도 질리고 무조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제일이라며 외식만 고집하곤 했어요. 동서네와 사돈을 맺고 난 뒤로는 무슨 집착인지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밝히시더군요. 어차피 이 반찬 다 가져가 봐야 시어머니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그냥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까? 저는 엄마가 싸준 반찬통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어놓고 메모를 쓰고 나가려던 찰나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경진이랑 경진이 사돈댁이랑 저녁 식사하고 온다. 너는 여기 왜 왔니? 아, 오늘 엄마 가게 갔다가 반찬 좀 싸주셔서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제가 냉장고에 잘 정리해 놨어요. 반찬? 그런 거 이제 안 주셔도 된다니까. 그럼 너 오늘 사돈 식당 가서 일하고 온 거니? 네, 오늘 특히 예약이 많았는데 주방 이모까지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와드리고 왔어요. 저 반찬 그냥 도로 가져가거라. 어차피 도도 안 먹어서 버릴 텐데 가져가서 너나 먹어. 많지 않아요. 어머님 혼자 며칠 내로 다 드실 만큼이에요. 아니 글쎄 안 먹는데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먹는데도 기어이 넣어놓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데 성질이 안 나겠니? 나 요즘 집밥 안 먹어. 그리고 너, 네 엄마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제발 씻고 오든지 아니면 식당 간 날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얼마나 역한 냄새 나는 줄 아니? 네? 역한 냄새라뇨? 네가 식당에만 갔다 오면 그놈의 밥이랑 반찬 냄새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딱 아파. 알아? 아주 고약하다고. 어머님,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마른 것 마냥 멍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다준 집밥 반찬 덕분에 잘 먹고 산다며 했던 말들은 다 뭐였을까 싶었죠.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왜 저렇게까지 나에게 못되게 말을 하는 걸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휴, 내가 또 뭐 좀 이야기하면 눈이 아주 파르르해서 떨긴 하고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시어머니가 말이나 하겠니? 지 남편도 저렇게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치원이만 불쌍하지.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어떤 중재를 한다 해도 시어머니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 거죠. 저는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선다면 이혼까지 할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 계속 눈물만 나더군요. 남편도 이상한 제 모습에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본인도 단념했는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예요. 동서, 어쩐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형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그 동네 볼 일 있어서 왔다가 가서 식사 좀 할까 하고 전화했어요. 식당 상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엄마 식당에? 막 그렇게 고급진 식당이 아니라 그냥 좋은 데 가서 먹어. 에이, 형님이 어머님 요리 솜씨 좋다고 자랑 많이 하셨었잖아요. 저도 집밥 먹고 싶어요. 간 김에 강씨 집안 둘째 며느리라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얼른 알려주세요. 동서는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며 그날따라 유독 저를 보채더군요. 저는 상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동서가 부모님들 모시고 엄마 가게 가서 밥을 먹는다고 전화가 왔네. 가게 오시면 신경 좀 써줘. 그래, 알았어.
저는 그냥 알아서 식사를 하고 갔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이튿날 동서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제 잘 먹고 갔어?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다행이네, 맛있었다니까. 앞으로 종종 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고 할게. 형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동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가 있다는 작은 술집으로 갔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왜 우는 소리를 해? 도착해보니 동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토끼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형님, 아니 윤조 언니? 언니? 동서, 왜 그래? 윤조 언니, 나야 주선이. 기억 안 나? 동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이주선이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주선? 경세동에서 우리 어릴 때 맨날 같이 놀았었잖아, 윤주 언니. 주선이? 동서가 주선이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주선이라니. 언니, 나 주선이 맞아. 그런데 김경진으로 개명한 거야. 저는 기억 속 오랫동안 잊고 지낸 한 아이를 불러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 때 저희 옆방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애가 살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자애의 엄마는 보이지 않고 아빠만 거의 취한 모습으로 집만 들락날락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옆방의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의 아빠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않고 그 방에서도 기척이 나지 않더군요. 엄마, 옆방의 아저씨랑 여자애 이사 갔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래? 이사 간다는 소리 없었는데. 그런데 신발이랑 물건은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래? 엄마가 가봐야겠다. 그날따라 엄마는 유독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저의 걱정을 아셨는지 옆방의 인기척을 보러 가셨죠. 어머 윤조야, 세상에나 얼른 이리 와봐. 얘가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빼고 보니 옆방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싣고 함께 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보호자는 아니고 옆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애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애는 괜찮은 건가요? 심한 영양결핍입니다. 오랫동안 못 먹은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집에 데려가 밥을 먹였어요.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사례가 들려가면서도 우걱우걱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밥을 넣고 있었죠. 아가 천천히 먹어. 먹고 더 줄게. 그렇게 주선이와 저희 모녀는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집을 비우면 저와 주선이는 하루 종일 같이 놀았죠.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어요. 주선이는 거의 엄마의 둘째 딸이자 제 여동생 같았어요. 주선이의 아빠는 그 후 간혹 집에 오기는 했지만 주선이가 우리 집에서 잘 지낸다는 것을 알고는 더 오는 횟수가 줄더군요. 주선이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주선아, 너희 엄마는 어딨어? 나도 몰라. 엄마가 어느 날 없어졌어. 그럼 아빠는 왜 이렇게 집에 잘 안 와? 몰라. 아빠는 내가 귀찮대. 어린 제 눈에도 주선이는 너무 가엾고 딱해 보였어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저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엄마가 계셨는데 주선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와 저는 주선이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주선이가 저와 붙어 지낸 이후로 엄마는 일을 가시기 전에 먹을 것을 더 많이 해놓고 나가셨어요. 주선아, 윤저 언니랑 오늘도 밥 잘 먹고 놀고 있어. 아줌마가 이따 오는 길에 통닭 사올게. 와, 고맙습니다. 주선이와 저희 모녀는 서로 위하고 감싸주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선이 아빠가 집에 와서는 거칠게 주선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일을 하느라 집에 없어 저와 주선이만 있었는데 아저씨는 간단한 짐과 함께 주선이 손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주선이 놔주세요. 내 딸 내가 데려간다는데 얘가 왜 이래? 나와. 주선이도 가기 싫다고 울잖아요.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데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썩 나오라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아저씨를 맡기에는 택도 없었죠. 결국 주선이는 울면서 아저씨와 함께 갔고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한참 주선이를 찾아다녔지만 동네에서 아저씨와 아이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서 생이별을 했던 주선이가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제 동서로 말이에요. 아빠는 그때 날 보육원에 버리고 사라졌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언니랑 아줌마가 사는 동네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를 타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찾아갈 수 없었어. 아빠도 사라지고 나는 보육원에서 혼자 컸어. 그러다 나를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났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야. 의사 아버지라고 했던 그분이 양아버지라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나는 이름도 바꾸고 양부모님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너무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가 보육원에 버려지고 또 입양 간 줄도 모르고 엄마랑 나는 한참이나 너를 그리워했었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줘서 고마워 주선아. 나도 고마워. 이렇게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꿈 같아. 기다려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너 다시 만난 거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아줌마는 다 아셔. 어제 만났거든. 우리 엄마는 네가 내 동서 김경진인 줄 알지. 예전에 주선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줌마가 날 알아보셨어. 어제 식당에서. 뭐? 우리 엄마가 널 알아봤어? 알아보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주선이에게는 오른쪽 복숭아뼈 근처에 V자 모양의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저랑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잘못해 찔렸었거든요. 그때 주선이 다리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엄마랑 저는 지혈을 하면서도 계속 울었던 게 생각나요. 아, 주선아, 많이 아프지? 얘를 어쩜 좋니? 주선아, 언니가 미안해. 괜히 미끄럼틀 타자고 그래서. 나중에 주선이 아빠가 잠깐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주선이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를 했었죠. 아저씨는 밑도 끝도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줬어요. 저랑 놀다 다쳤는데도 주선이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주선이에게 잘해주려 했었고요. 내가 어제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갔었거든. 그런데 아줌마가 반찬 더 가져다 주시다가 내 복숭아뼈 상처를 보신 거야. 예전에 당신이 알던 어린 여자애와 상처가 완전히 똑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선이가 나고 양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야. 그랬구나. 엄마 엄청 많이 울었겠다. 아줌마랑 나랑 얼싸안고 울고 옆에서 우리 양부모님도 울고 가게에 다른 손님들도 울고 식당이 울음바다였어. 그런데 어제 엄마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지? 널 다시 찾았다고 신나서 얘기했을 텐데. 내가 언니 놀래켜주려고 아줌마한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했어. 놀래켜주는 건 정말 성공했네. 놀라다 못해 기절할 뻔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니? 그러니까 그냥 스치는 인연도 아니고 강씨 집안의 같은 며느리로 만나다니 난 지금도 안 믿겨져. 주선이와 저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고 웃으며 긴 시간을 대화했어요. 저는 주선이에게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사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원래 그런 분 아니었는데 네가 정확히는 의사 집안이 너와 사돈이 되더니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 거야. 본인이 의사가 된 것 마냥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사야 저희 집이랑 수준이 맞는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어.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나랑 우리 엄마를 너희와 비교하면서 한없이 깎아내리더라고. 최근에는 엄마 식당에서 일 도와주고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식당 냄새 난다고 무안을 주시잖니. 그 이후로 나도 어머님도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어.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네.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랬다면. 넌 잘못한 거 없지. 어머니가 괜히 본인 레벨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변한 것 뿐이니까. 내가 가서 다 설명드릴게. 그러면 어머님도 더 이상 언니랑 아줌마한테 함부로 못 하실 거야. 주선이, 아니 동서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다 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집 앞까지 와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뭐에 씌었었나 보다. 우리 윤조가 얼마나 소중한 내 며느리인데. 내가 미쳤지. 이런 예쁜 윤조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어. 내가 미안해. 사돈어른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니? 시어머니는 전과 다르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풀어져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고요. 동서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죠. 요즘은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단언컨대 지구상에서 저희만큼 사이 좋은 형님과 동서지간이 없을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의 부모님들까지도요. 이제야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 주선이, 아니 동서와 죽을 때까지 이 인연 잘 이어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